네, 시스코 코리아의 박한지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에서 승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보안 및 관리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일단은 비즈니스와 컨테이너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사실 이제 컨테이너 하면 쿠버네티스와 이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가시성, 그리고 우리가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비즈니스와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원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관리자 관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객의 선호도 또는 기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손쉽게 또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였던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각각의 서비스별로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개로 나누어진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물론 하나하나 개별로 배포하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템플릿화된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로 한 번에 배포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손쉽게 롤백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온프라미스나 또는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점차 진화를 해야 하고요. 사실 이런 진화의 과정에서 이제 컨테이너로의 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022년 CNCF의 설문조사 결과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의 조직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49% 이상이 쿠버네티스를 사용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왼쪽의 엔드 유저 같은 경우는 CNCF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저들을 이야기하고 논 엔드 유저는 사실 저 같은 일반적인 사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9% 이상, 즉 50% 정도의 사용자들이 벌써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조직에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또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에서 사용한다가 44%, 그리고 일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프로덕션에서 사용한다가 35%, 합치면 이미 79%가 운영 환경에서 이미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설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컨테이너를 배포하거나 또는 사용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챌린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lack of training, 즉 교육의 부재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security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컨테이너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응답자들이 lack of training, 왜 교육의 부재를 이야기했을까요? 네, 컨테이너 환경은 사실 우리가 알던 환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lack of training이 컨테이너의 어떤 복잡성에서 나온 결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가시성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보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쿠버네티스의 어떤 가시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장에 오셨으니까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해 보겠다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처음으로 필요하겠죠. 물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파드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언제든 우리의 서비스에 또는 언제든 이 컨테이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컨테이너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컨테이너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 2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나누어서 배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파드 또는 서비스에 라우팅을 해야겠죠. 위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동일하게 이분으로 라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준으로 논리 그룹을 정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배포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 결국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외부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정말 그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외부 서비스와의 연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어플리케이션에 돌던 중요한 로그나 사용자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저장소를 연결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의 데이터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다양한 요소들, 보안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네트워크 폴리시 또는 서비스 어카운트 또는 시크릿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컨테이너 또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은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요소일 뿐입니다. 더 많은 서드파티 틀, 또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현재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봐도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인프라 환경 또는 우리가 알던 운영 환경보다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던 복잡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만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어떠한 서비스가 돌고 있는지, 또 포트는 어떻게 열려 있는지, 그리고 배포는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6개에서 9개 이상의 커맨드를 직접 쳐가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만 확인하기 위해서 8개에서 10개의 명령어를 친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4개의 노드에 2개의 서비스를 배포한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임스페이스 안에 2개의 어플리케이션, 크게 2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커맨드를 쳐가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죠. 자,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를 위해서 8개 이상의 커맨드를 쳤는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커맨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관계성도 사실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을 우리는 서비스 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스코에서도 칼리스티라고 해서 서비스 메시 매니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이 서비스 메시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 외에 다양한 관리 요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서비스 메시에서 이 가시성 단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굉장히 복잡해 보였던 그리고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배포되었던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대시보드 또는 이러한 토폴로지를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이 서비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또 어떤 서비스를 거쳐서
어느 서비스에게 나의 트래픽을 전달하고 마지막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파악하지 않으셔도 서비스 메시는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즉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각각의 서비스 간의 복잡성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손쉽게 그려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각각의 서비스 간의 어떤 실시간 트래픽 또는 통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자, 프론트 페이지에서 카탈로그로 통신을 할 때는 HTTP 통신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에서 무비 쪽으로 통신할 때는 gRPC 통신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무비에서 마지막에 MySQL을 저장할 때는 TCP 트래픽으로 현재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래픽도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흐르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컨테이너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컨테이너가 헬스한지 이러한 상태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각각의 컨테이너나 서비스의 어떤 CPU나 메모리 이런 리소스들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메시는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또는 서비스 또는 런타임에 대한 헬스를 좀 더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커맨드에 굉장히 익숙하다면 이런 야물 파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야물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안에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클릭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내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할 때 좀 더 손쉽고 빠르게 운영하실 수 있고 다양한 관리 요소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가시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 이유는 자, 보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어떤 가시성 또 운영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시고 이것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보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이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쿠버네티스의 보안 가트너에서는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개발자의 데스크탑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 도커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도커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CI/CD를 거듭하면서 배포가 되고 실제 배포된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 모두 보안 요소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가트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물론 각각의 요소들을 어떤 파악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툴들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요소들만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가지의 요소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오픈 소스를 최소 4개에서 5개 이상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오픈 소스들은 어떤 커맨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행하는 것이나 또 아웃풋도 커맨드 또는 CLI 방식으로 텍스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독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물론 이 11가지를 모두 커버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한 8가지라도 하나의 솔루션에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GUI로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잡한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보안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단일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페놉티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이 페놉티카는 응용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컨테이너의 이미지, CI/CD, 보안 취약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보안 정책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놉티카에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포의 시작인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I/CD 탭에서 제가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 볼너빌리티가 현재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CV에 어떤 내용의 볼너빌리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현재 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드리고요. 자, 조치한다면 현재 버전을 어떠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레포지터리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알아서 다 이렇게 관리해주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이미지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CI, CD 또는 CI, CD를 거듭하면서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미지의 레이어라는 것이 생기는데, 실제로 어떠한 레이어로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특정 시점에서 어떠한 보안 취약 요소들이 있는지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누가 또는 어떤 솔루션으로 이것을 배포했는지를 유추하신다면 그 시점에 배포됐던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안 취약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미지는 아직 위험 요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서비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런타임은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 서비스가 이제 런타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보안 취약 요소들은 실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지금 워크로드가 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페놉티카 탭에서는 특정 프로파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어떤 볼너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또는 5개 이상의 크리티컬 보안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난 이 이미지를 띄우지 않겠다라고 정책을 세우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워크로드가 블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런타임 안에는 어떠한 보안 취약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현재 하이 또는 크리티컬 레벨의 볼너너빌리티를 현재 이 워크로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워크로드는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퍼블릭 페이싱, 즉 외부로 지금 통신하는 포트가 열려 있고 SSH 22번 포트가 열려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카테고리로 오른쪽 밑을 보시면 CI, CD, 레지스트 레벨에서 얘가 어떤 레벨에서 현재 보안적으로 취약한지라는 부분도 크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런타임을 관리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보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런타임까지 봤으니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지금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현재 89% 정도의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봤는데 크게 5개의 카테고리가 현재 있고요. 자, 제가 첫 번째 카테고리를 한번 확인했더니 API 서버에서 애너니머스 권한에 대해서 false로 선언을 해라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것을 가이드하면 여러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컴플라이언스 레벨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보안도 페놉티카를 통해서 같이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어카운트가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롤을 생성하고 이 롤을 서비스 어카운트에 바인딩함으로써 권한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커맨드로 하시려면 서비스 어카운트를 확인하셔야 되고 해당 롤을 확인하셔야 되고 롤에 대한 어사인 내역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커맨드로 하셔야겠죠. 그런데 페놉티카에 들어가서 현재 나의 서비스 어카운트에 어떠한 롤이 할당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롤에는 어떠한 권한이 들어가 있는지 이어가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 서비스 어카운트가 시크릿에 대한 get, list, watch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크릿은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때 패스워드 또는 환경 변수 등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이것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서비스 어카운트가 이 시크릿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기업의 어떤 중요한 패스워드가 노출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API 레벨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운영하는 워크로드는 각각이 API를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API 중에 제가 카트의 80 포트로 현재 서비스하는 이 API를 봤더니 현재 3개의 미디엄 레벨 리스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워크로드의 레벨을 뛰어넘어서 런타임의 레벨을 뛰어넘어서 API에 대한 레벨까지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죠. 보시면 현재 이 워크로드의 템플릿이 한번 변경됐었다. 그리고 프리빌리지를 상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22번 포트가 열려 있다라는 이 API에 대한 어떤 부하 취약점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내부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있는 API뿐만 아니라 내가 연동하려는 외부에 있는 API에 대한 보안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눅스 파운데이션.org라는 사이트를 한번 여기 등록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등록을 해봤더니 현재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6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4개의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물론 이 사이트 여기에 디파인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를 넣으시면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 레벨에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443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크 SSL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다. 즉 아마도 1.2 이하의 SS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봤더니 2038 포트로 이 API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헤더에 최소 하나 이상의 시큐리티 헤더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론 서드 파티를 연동할 때 그 사이트에 대한 어떤 보안 취약점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동하는 사이트가 안전한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의 사이트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 어택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내에는 보안 정책이 있을 거고요. 우리 기업의 보안 정책에서는 초기에 액세스하는 버전이 가장 중요해. 때로는 실행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라는 나름대로의 보안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 정책에 맞춰서 우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보안 익스큐션 쪽을 내가 관리하려면 어떤 내용을 관리해야 되지, 어떤 항목을 먼저 조치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이런 히트맵으로 보여드리고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보안 요소 회사 내 정책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보안 취약 요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놉티카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요소들 플러스 기업의 보안 정책에 맞는 보안 리스크를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더 이상 컨테이너로의 어떤 컨테이너의 전이를 저희가 이제 좀 피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많은 엔드 유저분들이 어떤 손쉽고 빠른 이런 환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 어떤 전이에 동참을 해야 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는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조금 더 손쉽게 그리고 관리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안, 사실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물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 또는 서드파티 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일 뷰에서 GUI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또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트래킹하면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조치할지, 그리고 우리 기업 내의 어떤 보안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가져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스코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는 여러분들의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즉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로의 전이를 함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칼리스티와 페놉티카라는 두 개의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현재 2개의 클러스터, 10개의 노드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 URL을 적어놨는데요. 아마 오늘 세션이 끝나면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배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 정도 클릭을 해보시고 다운을 해보시고 또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환경을 조금 더 쉽게 안전하게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